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두산로보틱스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52분 토요일인데 주말에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고생한다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두산로보틱스 시작해보자면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서 최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쌍바닥의 형태로 주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실 거고, 제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날 목요일에도 심지어도 이거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추세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3.7% 정도 상승한 채로 양음양 패턴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 추가적으로 60일선과 20일선을 올라타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리고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라인을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옆에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점 공유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토대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키실 분들만 010-4674-9671번으로 공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말고도 물린 종목이 있어서 내가 신규로 진입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지금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쭉 끌고 가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도 종목명이랑 평단가 비중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로보틱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추세를 이어가고 있냐면 이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이 구간을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 구간에서만이라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도 우리가 쌍바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뭔가요? MSCI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다음은 뭐다? 로봇이다. 이전까지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고 로봇 AI의 시대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주가에서부터 상승률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2라는 휴머노이드 봇을 공개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봇이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계란도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정교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호재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영상 스타트 해볼 거고, 일단 두산로보틱스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마지막 보호예수 이후로 이런 식으로 주가의 하락을 연출을 해줬었는데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연기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연기금이 앞전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냐면은 정말 미친 듯한 매수세를 보여줬던 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두산로보틱스 1대 주주가 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미친 듯이 사들였던 연기금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매수를 멈추기 시작하자, 매도로 돌아서자 이런 식으로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구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1월 4일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월 4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때가 바로 1월 4일인데 이때 이후로 이렇게 하락폭이 크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보호예수 물량과 연기금의 매도로 인해서 이런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는데,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어디를 이탈하면 큰일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7만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두산로보틱스를 접근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최근에 신용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가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자, 한미반도체가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이런 식으로 신고가 영역에서도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각도죠.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런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때 맞물려서 원래는 증거금 100이었던 종목이 갑자기 신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거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증거금 100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를 살 수 있죠, 주식을?
1000만원어치밖에 못 삽니다. 근데 신용가능 종목이고 증거금률이 40%라고 하면 1000만원으로 얼마를 살 수 있냐면 2500만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주식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을 10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하네 하면서 이런 거를 매수할 때 원래 증거금액이었다라고 하면은 10억밖에 살 수 없었던 종목이 이렇게 신용가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25억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가 동반돼서 상승을 이끌 때 신용가능으로 바뀐 점이 매우 심상치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산로보틱스도 원래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증 100짜리 종목이 갑자기 신용가능으로 바뀌면서 거기다가 추세까지 좋아지니까 뭔가 심상치 않음을 여러분들도 낌새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 입장에서도 이렇게 쭉 사다가 팔더니만은 최근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지금 이 구간은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메인 수급을 담당했던 연기금이라는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항선을 생각해보면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일단 두산로보틱스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화끈한 친구기 때문에 어떤 기준봉이 하나 출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날을 기점으로 이런 연속적인 상승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를 제가 MSCI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월 MSCI 신입생은 누구라고 하면서 페낫계 후보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 후보에 포함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MSCI에 편입이 되려면 지금 시가총액이 5조 3천억인데 편입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대략적으로 5.8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조 8천억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SCI가 가시권인 상황에서 두산로보틱스 충분히 이런 재료를 활용해서 상승하면서 나중에 MSCI로 그 패시브 자금으로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을 설거지할 확률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앞전에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이 2월 정기 편입 리스트에 편입이 된 종목인데, 이런 상승 흐름을 연출한 이유로 이런 구간에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이런 구간에서 재료를 확인한 게 바로 에코프로머티인데, 두산로보틱스도 먼저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놓고 반도체 다음은 로보시아라고 하면서 각종 호재 뉴스를 띄우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MSCI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개인들의 매수세를 추가적으로 동반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MSCI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라는 게 바로 MSCI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MSCI라는 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수인데 요거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수이고, 우리가 신흥국 펀드인데 만약에 이 신흥국 펀드에 두산로보틱스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두산로보틱스를 싫어하는 펀드 매니저가 난 두산로보틱스가 너무 싫어, 그냥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신흥국 펀드를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돈이 자동으로 두산로보틱스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을 토대로 시장에서 분위기를 형성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 흐름을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MSCI가 진행됐던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MSCI의 편입이 확정된 게 이때인데 2월 13일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에코프로머티 뿐만이 아니라 한진칼도 최근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월 정기 편입 리스트에 편입된 한진칼과 에코프로머티를 한번 볼 건데, 일단 2월 13일 날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한진칼부터 놓고 보시면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실질적으로 종가상 가장 고점은 어디냐면 이 구간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1월 11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11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요.
1월 11일 그리고 2월 13일 날은 편입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로 돌아와서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로 1월 11일이 제일 고점이었네요.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2월 13일 날은 종가상 이렇게 20%를 지켜줬지만 그 이후로 추세가 지금 별로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 둘 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MSCI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이전에 상승을 해서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편입된 당시에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20%를 쏘고 종가까지 지켜줬지만 그 앞전에 있었던 곳을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말씀이고 한진칼은 당일날 쭉 쏘고 빠지면서 무섭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MSCI 5월 15일 날 편입이 확정되는데 이 한 달 전인 4월 10일 때가 가장 고점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매매하실 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에코프로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5월 정기 편입을 한번 향해 달려갈 때 가장 고점이 마찬가지로 4월 10일이었습니다. 4월 10일 날 오버슈팅 구간에서 윗꼬리가 발생하고 5월 정기 편입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기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하락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때는 언제였나요?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편입이 완료가 됐었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고점은 7월 26일이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MSCI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해도 그 전에 먹고 나와야 된다. 그 전에 한 달 전에 우리가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 나는 두산로보틱스가 너무 좋아요. 정말 무덤까지 들고 갈 거고 1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에코프로 사례를 놓고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더 간다라고 해도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다시 사는 게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한번 고점 찍고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해도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재진입하는 게 저는 승리자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두산로보틱스도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먹고 나와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언제를 기점으로 MSCI 한 달 전을 기점으로 매도를 타점 잡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타점 안내를 언제 드렸었냐면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기 시작한 이때부터 제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한 거는 11월 2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때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연기금이 꾸준히 산다라고 해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구간에서는 제가 타점 안내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싹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했을 때 제가 이날 종가에 추천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단기 스윙주라고 해서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한테 두산로보틱스를 얼마로 매수해보시자? 51,300원 이하로는 매수해보시자라고 해서 11월 16일날 제가 11월 16일날 추천 안내를 한번 드렸고 그 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안내 드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있었는데 어디서 매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냐면 보호예수 물량과 겹치는 구간 요 구간에서는 제가 매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12월 21일 제가 매도가 121,000원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요.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두산로보틱스 지금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는 거다 보니까 시장의 상황과 수급을 파악하면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심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산로보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호예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호예수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 확약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70만 주가 있습니다. 요게 6개월이라고 하면 상장된 지 6개월 뒤라는 건데 10월 5일날 상장했다 보니까 언제가 그럼 6개월이죠? 4월 5일이겠죠? 이 4월 5일 뭔가 아까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4월 10일까지 해서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 때문이죠? MSCI 관련해서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서
4월 10일 부근까지 MSCI와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라는 이슈, 그리고 테슬라봇 뭐 이런 이슈를 다 동반해서 이런 상승 흐름을 한번 연출한 다음에 이 위에 구간에서 보호예수 물량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간값이 딱 맞물려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보다 급하게 갈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XR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드리는데,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LG 쪽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XR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지금 발굴한 종목 중에 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XR 관련주로 부각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종목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 XR 관련 종목으로 먼저 수익을 봐놓은 다음에 그 돈을 토대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가서 수익금을 더블로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XR이라고 하면은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종목이 뉴프렉스인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뉴프렉스가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 3에도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를 독점 공급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의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삼성과 LG가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이고 OLED 관련한 종목입니다. OLED가 XR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 하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부품값 낮추려고 디스플레이 공급사와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적혀 있죠. 애플은 비전 프로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삼성, LG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제품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XR 헤드셋 공동 개발 등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약점인 메타가 LG전자랑 같이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메타는 2016년부터 VR과 AR 헤드셋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기능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으면서 OLED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종목이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상장된 이래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된 이래로 이 구간이 가장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던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찍히는 구간인데, 이 앞전까지는 별다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올려칠 때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 없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검정색 선인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상황에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왜 그러냐면 딱 이 구간만 넘어서면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이미 쏜 거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 많이 생기셨을 텐데, 이런 종목 말고 저점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테마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놓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고,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XR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목표 기간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랑 LG인 만큼 이 종목이 OLED 관련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을 꼽아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 종목을 이렇게 4674-967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